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염영입니다. 2월 28일 2월달 마지막입니다. 투표일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1, 2, 3 남았는데요. 2일날까지 모든 여론조사가 쏟아질 겁니다. 그걸 평균을 내보면은 추세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당일까지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고TV는 보수므로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파 보수 유튜브가 100개 있다면 99개가 전부 다 이재명을 갖다가 들춰내고 난타하고 있으므로 고고TV가 윤석열을 도와주는 방법은 윤석열의 미비한 점, 윤석열의 전략 부재, 그래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라 하고 안철수 그대는 자신의 존재감과 존재성을 요번에 확실히 보여줘야지만이 안철수는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하나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되면은 모든 안철수도 야권이 되고 심상정이도 야권이 되고 이재명이도 야권이 되죠. 고립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정권 교체 욕구가 국민들한테 팽배하니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되면은 또 반대로 국힘은 몰락할 것이며 그 다음에 안철수의 부상이 기대됩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치기 정치평론가 TV 종편에 나와서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그런 것들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오늘 나오는 거 보면은 기사, 이 인터넷 신문들, 지금 신문들이, 정도를 잃었어요. 정도를.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기사만 쏟아내죠. 그게 전부 다 신문들이 인터넷화가 돼가지고, 독자들이나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클릭하는 것에 따라서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사려니 그런 겁니다. 굉장히 미친 세상이 됐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상에 어른은 없고, 그렇죠. 세상에 멘토가 없다. 대한민국 내에. 어제 그저께, 이어령, 선생이 타결을 했죠.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고, 그런 사람들을 탄압한 게 누구냐면은 노무현이었습니다. 그 노무현을 정신을 이어받았던 문재인이나 현재도 노무현에 훌쩍거리는 윤석열이나 참으로 기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자 그랬고 권위를 갖다가 내려놓으려 그랬고 또 서민을 갖다가 위한 건 맞지만은 노무현의 가장 큰 잘못은 노무현 이전에 모든 정치인과 사회적인 어른을 갖다가 단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 갈등을 유발했다는 겁니다. 지금 안빠들이나 지금 현재 대개연으로 변한 20대들이 바로 노무현이가 씨를 뿌린 세대 갈등의 희생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선거가 사흘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엉뚱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2030이 결정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2030이 아니라 5060이 결정을 합니다. 그거는 내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고 밑에 어제 유권자 분포 대선 유권자 총수와 그 다음에 지역별로 유권자 총수가 발표됐는데 그걸 중간 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고고TV만 유일하게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버와 달리 4.15 총선 이후에 쓰레기 보수 우파 유튜브 이제 고고TV 뿐이 안 남았어요. 부정선거는 없다고 외치는 사람은 고고TV 뿐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나이 든 사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나이 든 사람들, 대개 윤들을 따라다니면서 부정선거는 있었다, 조심하자고 다 변해버렸죠. 그죠? 고성공이나 조갑제가 부정선거는 없다 그러다가 호되게 당했지요. 그러니까 돈, 앵벌이가 필요하니까 부정선거를 조심하자. 고고TV는 철칙입니다.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21세기 현대 4차 혁명 시대에 AI가 지배하는데
그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고고TV는 아직까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투표해야 됩니다. 민주당 애들은 사전투표부터 기세를 갖다가 장악하려고 그럴 것이며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부정투표를 믿는 사람들은 선거당일 우르르 나올 것 같은데 변수가 생기기 전에 사전투표는 적극적으로 보수 중도층은 참여하셔야 됩니다. 요번에 아마 중도층들이 꽤 사표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가 3월 2일 날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도층들이 분노의 투표를 할 가능성은 대단히 많습니다. 아직도 2030을 외치는데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응? 오늘 그 리얼미터하고 K소이가 그 여론조사를 발표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오늘 현재는 이 여론조사들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초박빙이고 초접전입니다. 3월 2일 날 나오는 것이 아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고 고고TV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리얼미터 같은 거 보면은 윤석열이가 46, 이재명이가 41, 안철수가 8 이렇게 나오죠. 5% 차이가 나서 윤석열이가 5차 범위 내로 앞서가고 또 K소이, 이 K소이가 그 20대 남자들이 말이야, 그 60, 70, 80 사람들하고 똑같은 논리를 펴는 것을 보면은 나는 너무 불안해. 응? 공통점이 뭐다? 무조건 정권 교체며, 분석을 않는다 하는 것이죠. 떼거리로 달려들고 있다 하는 건데 20대 남자애들과 60, 70, 80. 그런데 ARS로 조사를 해봤더니 KSO에서는 이재명 43, 윤석열 45인데 전화 면접을 해봤더니 이재명이 44, 윤석열이 36%,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8% 차이를 앞섰다. 이것도 튀었어요.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가 4% 이상을 앞서가는 것은 다 튄 여론조사예요. 지금 초박빙이에요. 제가 아는 바, 제가 분석하는 바로는 이런 게 나오면은 20대 남들과 늙은이들은 이래요. 전화 면접 조사를 KSO에서 안 하더니, 이번에는 왜 했냐? 여론 조작이냐?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거냐? 한심해 죽겠어. 그것들이. 난 보수가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어요. 응? 아니, ARS 조사만 해가지고 KSO에서 윤석열이 뒤떨어지면은 ARS 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 전화 면접 조사를 해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집에서 심심해서 전화도 다 받는다. 이거는 말이에요. 시간대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균을 보면은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은 1% 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래요, 지금. 지금 안철수가 선거 한 8일, 3, 4일 남겨놓고 선거 3, 4일뿐이 안 남았어요. 사전투표 되면은 국민의 90% 이상은 결정을 해버려요. 사전선거 투표 3, 4일 남겨놓고 어제 윤석열이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죠. 그거는 네거티브이고 마타도어예요. 안철수한테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잡다한 그 단일화 합의서 과정을 문서로 공개하죠. 그거 가짜예요. 응? 그러면은 안철수가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9일이 우리 선거 날인데 8일까지도 단일화를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희망을 꺼내놓지 않고. 그죠? 단일화 프레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단일화 결렬 책임은 안철수고 간철수다. 우리는 던질 것만큼 다 줬고 줄 것만큼 다 줬다. 그런 거 가지고 안철수는 안 해요. 안철수는 인수위원장 공동, 그죠? 그 다음에 내각 구성권 같이 하자. 또 지방 공천권도 같이 하자. 그런까지 안 해요. 그거 문서하고 뭐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가 언제 그랬어 하면 끝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가장 맞아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는 못하는 거죠. 시간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안철수가 남은 9일간의 기간에 8일간의 기간에 얼마나 단일화 프레임을 돌파하느냐. 그래서 어제부터 안철수가 윤석열을 까기 시작하죠. 윤을 찍으면은 1년 후에 여러분들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심정일 것이다.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전라도에 가서는 내가 전라도에서 나라를 갖다가 38석을 만들어줬는데 바른정당하고 경상도의 바른정당하고 합당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그러는데 그런 걸 갖다 간칠수로 할 필요 없어요. 어? 내가 과거 같으면은 4.15 총선 전이라면은 안철수 조질라에 까겠지만은 지금은 물고 물리고 서로 비난을 하고 자기 성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지고 뭐라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어? 전라도 가서는 김대중 씨를 존경한다 그러고 저기 그 노무현의 그 무슨 마을 가가지고는 봉화 가가지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주도 가가지고는 노무현 존경한다 그러고 어떻게 존경한다는 사람이 이 김대중하고 노무현이 뻔히 없냐? 그것도 전략이죠. 아니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독재 정권, 그죠? 이명박은 다스 문제, 김영삼은 IMF, 박근혜는 국정농단 그러니까 존경한단 말은 안 하죠. 그래서 나는 싫어. 그래서. 근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프레임이 걸려 들어가요. 응? 최소한 이걸 고치려면 한 세대가 바뀌어야 돼요. 30년 이상이. 정확한 평가를 하려면. 그래서 박정희 평가가 슬슬 좌파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리기 전에 이 원희룡이라는 애가 요번에 지면은 원희룡의 책임도 커요. 얘 정책본부장이죠. 그럼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정책을 홍보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먹히질 않아요, 지금. 이재명의 정책이, 솔직히 이재명의 전략과 정책이 윤석열의 전략과 정책보다 훨씬 우수해요. 거짓말이라도. 근데 정권 교체 욕구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원희룡이가 어제 오늘 나와가지고 이재명은 입벌구다. 입벌구 하면은 꼭 벌레 같잖아요.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친다. 이놈의 자식이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고,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하고, 지금 정책본부장이란 놈이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를 하고 저질 말을 쏟아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윤석열 쪽한테. 다 미쳐버렸어.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는 게 이재명이에요. 저는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그 윤상현이라는 친구도 나오죠. 저는 윤상현이를 굉장히 괜찮은 정치인으로 봐요. 친박이지만은. 윤상현이가 안철수한테, 안철수는 큰 정치인이 돼달라. DJ와 김영삼 같이, 1년 전 칠성연대의 뜻을 공감하더니, 대선에서 후보를 갖다가, 국민의힘에서 던져진 걸 받고, 던져준 것을 받고, 크게 한번 양보해달라. 그러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윤상일이도 솔직히 경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여튼 나는 이 원희룡, 장제원 이런 놈들이 나오면, 홍준표 이런 놈들이 나오면 진다고 봐. 근데 국민의 정권 교체 욕구가 너무 커서, 간신히 버티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선거 3일 남겨놓고, 정권 교체 욕구가 54%인데, 40% 왔다 갔다 하는 윤석열의 지지율은 누가 봐도 윤석열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어거지로 윤석열을 갖다가 쉴드 쳐주고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선거판이 망가진 거예요. 모든 건 윤석열 측에서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가 보면은. 아니, 우리가 이재명이가 양아치란 걸 몰랐어요? 그 어제 발표된 이게 지금 자꾸 2030을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대는 3등분이 돼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랬어요. 이준석이가 서울의 우리 보선에서 20대 남자들이 우리 국힘과 민주당, 오세훈을 찍은 게 72.5%니 그까지 끌어올리자. 그 이상으로 가자. 그건 되지도 않아요.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20대 남자애들이 이준석을 따라다니면서, 레민같이, 쥐새끼같이, 그냥 네거티브만 해야 돼, 네거티브만. 그거 크게 영향 없어요. 그런 짜잔한 네거티브 그런 거는. 대선은 큰 걸 보고, 큰 정책을 보고 미래를 보는 선거예요. 거기서 지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가 봐. 지금 보면은 2030이 30%예요.
총 유권자가 요번에 4,420만 명이에요. 4,420만 명. 엄청 많아요. 요번에 70%만 넘기면 투표율이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요. 2030이 30%고 전체 유권자 중에 4050이 38%고 60대 이상이 30%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4050은 특히 40대는 이재명에 몰표를 줄 것이다. 40대는. 그리고 50대, 60대가 요번엔 서잉보트다. 그런데 윤석열과 이준석은 정권교체 욕구 또는 날량아치 이재명에 대한 분노의 투표로 지금 20대들을 이용하고 있죠. 윤석열은 뭣도 모르고 낑겨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을 위해서 또 어퍼컷을 계속 날리면서 지금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현재는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죠. 모든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은. 그리고 밑바닥 인심이 윤석열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을 갖는데 이재명만큼 막아야 한다, 이런 것이죠. 보수 우파에서는. 보수 우파도 윤석열을 헌드레드% 지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유튜버 따라다니는 100만 명 정도의 자유우파 유튜버 틀딱 틀리들을 제외하고는. 18세에서 29세까지가 2%, 20대가 14.9%.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연령대에서 70대 이상이 13% 나오는데 20대가 14.5%, 15%뿐이 안 돼요. 이걸 반으로 뚝 잘라버리면 20대 남자애들은 7.5%뿐이 안 돼. 그들이 주도하는 선거가 아무리 SNS와 네이버 댓글에 댓글 부대로 활약을 하지만은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2030을 되뇌이는 이 정치권이 거기서 몇 표라도 더 가져와야 되니까. 20대가 659만 명, 15%, 30대가 667만 명, 15%, 40대가 815만 명, 18.5%, 50대가 제일 많아. 862만 명, 19.5%, 60대가 722만 명, 16.4%, 70대 이상이 70대, 80대, 90대, 100세가 13.4% 하는데, 여러분은 놀랄지 모르지만은 70대에서 30%는 무조건 좌파예요. 70대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50대와 60대예요. 38%예요. 20대, 30대 해봐야 30%인데 8%가 더 많아. 8%면은 4,400만 명이면은 48에 32, 48에 32, 350만 명이 2030보다 5060이 많다는 거예요. 5060은 요번에 이재명 쪽으로 쏠릴 확률이 많아요. 이재명이 득표할 확률이 많아요. 60대에서 다행히 윤석열 쪽이 많은데 이들이 요번에 선거에서 결판을 낼 것이다. 고고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사전투표 하셔야지만이 이제 윤석열이가 이길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30대는 20대하고 다릅니다. 요새 10년만 나이 차가 나도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30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어떨 적엔 이재명이가 윤석열보다 막 15%가 높고 어떨 적엔 윤석열이가 이재명보다 5%, 6% 높고 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한테 우호적인 게 60대와 70대 뿐이 없다는 거예요. 60대 이상. 그게 30%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한테 우호적인 게 40대, 50대인 게 그게 38%라는 거예요. 30대가 이번에 서잉보트로 많이 가요. 20대도 3등분돼요. 윤석열이가 몰표 못 가져갑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놀고 정치를 놀이로 생각하는 20대들이 걔는 분석력이나 종합적인 정치 사고력이 없죠. 20대들이 정치 사고력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최최 선진국이고 최초 우량 정치국이죠. 그건 그럴 뿐이 없어요. 20대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경험이라는 거죠. 직관이라는 것은 경험에서 나오고 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그죠? 20대가 사회혁명을 주도하며 정치개혁을 주도하다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20대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계속 50대까지 60대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20대들은 찰나적이고
그 뭐라 그래? 찰나적이고 또 그 적흥적이라는 거죠. 응?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요번에 20대가 뛰는 거 보면은 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을 민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고TV가 다른 거 이재명을 족가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내 혈압이 올라서 못하겠어요. 뻔히 보여요. 이재명이가 잘하는 거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더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20대 대통령 선거 요번에는 그 지역별로 가봅시다. 지역별로 서울, 경기, 수도권과 그 다음에 부울경에서 결정이 난다 그랬죠. 부울경은 윤석열이가 압도적인 건 몰라도 상당히 우세하게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오거돈, 또 그 뭐야, 김경수, 그 다음에 송철호, 그런들 다 지금 감옥에 가 있거나 목이 댕강댕강 하잖아. 근데 부울경 해봐야 부산 300만, 경남 300만, 600만, 그 다음에 울산 90만 해가지고 한 650만 명뿐이 안 돼요. 부울경 다 해봐야 650만. 그러면은 서울 경기로 와야 되는데 서울 유권자가 830만, 인천 경기를 합하니까 1100, 1500, 1400만 명이 돼요. 1400만 명. 즉 서울 인구의 1.5배를 유권자를 갖고 있다는 게 인천 경기예요. 따라서 윤석열이가 서울에서 승부수를 걸더라도 10% 이상 윤석열이가 서울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안 나와요. 오세훈 모델이 이번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인천 경기에서 5%만 뺏겨도 지는 선거가 나와요. 서울 유권자가 830만 명, 인천 경기가 1,400만 명이에요. 그 1.4배, 1.5배죠. 그런데 인천 경기는 지금 보면은 거의 박빙이거나 아니면은 이재명이 앞서간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여론조사를 하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서울은 한 10% 정도 윤석열이가 앞서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새 와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충청 같은 데, 광원 같은 데, 제주 같은 데는 빼고 전라도하고 경상도를 보시죠. 경상도가 보면은 경북이 2220, 대구 200에서 이건 500만 명이 안 되네. 유권자가 420만 명, 430만 명이에요. 경상북도가. TK가 430만 명이고, 전라도 가보면, 호남으로 가보면은, 전북 150, 광주 120, 전남 150 하니까 300, 420만 명, 430만 명이에요. 똑같죠? 경북 유권자와 전라 유권자가 똑같아요. 430만 명.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TK에서, 이재명이가 TK에서 20% 내지 25%를 가져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전라에서 15% 정도 가져온다고 치면은, 대단한 거예요, 15%도? 그럼 진다는 거죠. 그렇죠. 서울 경기가 관건이다. 그리고 20대가 아니라 50대, 60대가 어느 쪽으로 서행하는 거가 관건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2030의 아버지들이 5060인데 요번에 그들은 4.7 보선같이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윤석열이란 작자는 너무 무능하고 어떤 건자감으로 그렇게 오만한지 모르겠고 정치도 모르고 이재명이라는 놈은 생양아치고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럴듯한데 듣고 나서 1초만 지나도 저게 실현될 수 있어?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갑니다. 고고티브에도 다른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버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벌고 싶어. 구독자도 막 한 100만 명 되고 70만 명 되고 한 번 올리면 몇십만 명 막 100만 명도 보고 나 이해가 안 가. 영상 하나 올리면 다 들어가 보면 신문과 쪼가리 갖고 씹는 건데 막 50만 명 60만 명 봐. 영상 하나 올리면. 고고티브는 500명 뿐이 안 봐.
월요일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그리고 자율노동료 좀 내시고 고고TV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